여러분의 토마토와 고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서서히 약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로 시작됩니다. 아래쪽 잎에 노란 반점이 몇 개 생기고 잎 가장자리가 살짝 말리기 시작하죠. 어떤 때는 잎에 마치 누군가 밀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뿌옇게 보이기도 합니다. 물도 제때 주고 영양분도 꾸준히 챙겨주는데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열매는 기대보다 작고 잎은 한 장 한 장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게 혹시 심각한 병이라서 비싼 살균제를 사야 하는 건 아닐까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돈을 쓰기 전에 잠깐 숨을 고르세요. 많은 텃밭 정원사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간단한 천연 혼합액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의 주방에 이미 있을 가능성이 높은 단 두 가지 재료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혼합액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식물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천천히 이해해 봅시다. 원인을 알면 해결책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니까요. 토마토와 고추는 가장 보람있는 작물 중 하나지만 동시에 곰팡이 문제에 가장 취약한 작물이기도 합니다. 이 두 식물의 잎은 넓고 부드러우며 서로 밀착해서 자라는데 그 때문에 습기가 잎 사이에 쉽게 갇히게 됩니다. 날씨가 습해지거나 저녁에 물을 줘서 잎이 밤새 젖어 있으면 그 습기가 곰팡이 포자에게 최적의 번식 환경이 됩니다. 이 포자들은 대부분 이미 공기 중과 토양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활성화되는데 그리 많은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잎 표면에 몇 시간만 습기가 머물러 있고 여기에 온화하고 따뜻한 기온이 더해지면 곰팡이 발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며칠 계속 온 직후나 습한 여름철 한 주가 지난 후 혹은 잎 위쪽으로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물을 준 뒤에 이런 문제가 자주 나타나는 겁니다. 잎이 마를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그 틈을 파고드는 거죠. 또한 토마토와 고추가 자연스럽게 더 취약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식물이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에너지를 열매 생산에 쏟아붓게 됩니다. 그러면 잎을 병으로부터 방어하는 데 쓸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죠. 이는 마치 사람이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일할 때와 비슷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평소라면 몸이 스스로 이겨냈을 작은 문제들이 갑자기 크게 번지는 것처럼요. 토마토와 고추도 비슷한 과정을 겪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시기에는 자연 저항력이 떨어지고 바로 이때 조기 역병, 잎마름병, 흰가루병 같은 곰팡이성 문제들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잎부터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사실 매우 흔한 패턴입니다. 아래쪽 잎은 토양과 가까워서 곰팡이 포자가 서식하는 곳에 더 가깝고 동시에 식물에서 가장 오래된 잎이기 때문에 위쪽의 새로운 잎보다 저항력이 자연스럽게 낮습니다. 방치하면 이 문제는 위로 잎을 타고 번져나가면서 식물의 광합성 능력을 빼앗고 결국 토마토와 고추의 크기와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제의 첫 신호를 발견했다고 해서 바로 합성 살균제를 꺼낼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경우 특히 초기 단계라면 집에서 만든 간단한 스프레이가 문제 진행을 늦추고 건강한 잎이 감염되는 것을 막아주며 식물이 회복하는 동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의 치료제는 아니며 이미 식물 전체에 심하게 퍼진 손상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초기에 꾸준히 사용하면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 레시피는 단 두 가지 주요 재료만 사용하며 둘 다 매우 저렴하고 구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는 베이킹소다이고 두 번째는 일반 식용유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방 찬장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식물성 기름이든 해바라기유든 아니면 가벼운 올리브유든 상관없습니다. 먼저 물부터 준비합시다. 깨끗한 물 1리터를 준비해서 가능하면 실온 상태로 유리병이나 양동이 또는 충분히 큰 스프레이병에 직접 부어주세요.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수돗물에 염소가 많이 들어있거나 경도가 높다면 사용하기 몇 시간 전에 미리 받아두는 것이 혼합액의 효과를 조금 더 높여줄 수 있지만 급하다면 2단계는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1리터의 물에 베이킹소다 한 큰술을 넣습니다. 베이킹소다, 즉 탄산수소 나트륨은 잎 표면의 pH를 높이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대부분의 곰팡이 포자는 약산성 환경에서 잘 번식하기 때문에 잎 표면을 약알칼리성으로 코팅하면 포자가 발아하고 퍼지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 세대에 걸쳐 정원사들이 베이킹소다를 토마토와 고추의 흰가루병 및 일부 잎마름병 예방책으로 사용해온 이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이킹소다는 예방도구로서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새로운 곰팡이 성장을 억제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지만 이미 식물 조직 깊숙이 자리 잡은 감염을 반드시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상처를 치료한다기보다는 방어력을 강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리사한 안드라자류안 같은 혼합액에 식용유 한 큰술을 추가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놀라시는데
기름을 식물에 뿌린다는 게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방식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기름은 여기서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마른 후 잎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서 포자가 쉽게 달라붙고 잎 조직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특히 중요한데, 기름은 베이킹소다가 실제로 잎에 붙어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름이 없으면 물과 베이킹소다는 왁스질의 토마토나 고추잎 위에서 방울지며 그냥 불러 떨어지기 쉽습니다. 즉 스프레이의 대부분이 아무 효과 없이 그냥 흙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기름은 이 표면 장력을 깨트려서 혼합액이 고르게 퍼지고 잎에 충분히 오래 머물러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베이킹소다와 기름을 모두 물에 넣었다면 이제 전체를 충분히 섞어줄 차례입니다. 이 단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기름과 물은 자연적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표면에 기름 방울이 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르게 뿌옇게 될 때까지 강하게 흔들거나 저어줘야 합니다. 스프레이병을 사용한다면 뚜껑을 닫고 약 30초 동안 힘차게 흔들어 주세요. 유리병이나 양동이에서 먼저 섞는다면 스프레이 용기로 옮기기 전에 숟가락이나 거품기로 힘차게 저어주세요. 기름과 물은 가만히 두면 몇 분 안에 다시 분리되기 시작하므로 사용할 때마다 바로 전에 병을 가볍게 흔들어 주셔야 하고 여러 식물에 뿌리는 도중이라면 중간중간에도 가볍게 흔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정원사들은 기름과 물이 더 부드럽게 섞이고 더 오래 유지되도록 순한 액체 세제를 몇 방울 추가하기도 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향이 없는 순한 주방 세제가 있다면 몇 방울 넣는 것이 혼합액을 더 다루기 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넓은 텃밭을 관리하면서 작업 내내 혼합 상태를 유지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혼합액이 준비되면 아직 스프레이병에 담지 않았다면 깨끗한 스프레이병에 옮겨 담아주세요. 혼합액은 만든 당일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료들이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기름과 물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완전히 분리되어 고르게 뿌리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혼합액을 실제로 토마토와 고추에 어떻게 뿌리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타이밍과 방법이 레시피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니까요. 가장 좋은 분사 시간은 이른 아침, 해가 막 뜬 직후이거나 늦은 오후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입니다.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나 강한 직사광선 아래에서는 분사를 피하세요.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특히 기름 성분이 들어간 혼합액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강한 햇빛 아래 잎에 기름이 묻어 있으면 마치 돋보기처럼 작용해서 잎 표면에 열을 가두고 특히 토마토 잎보다 얇고 예민한 고추잎에 화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루 중 서늘하고 잔잔한 시간대에 분사하면 혼합액이 천천히 마르면서 그런 위험 없이 잎에 안착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분사할 때는 잎의 윗면과 아랫면 모두 고르게 덮이도록 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건너뛰지만 사실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곰팡이 포자는 눈에 잘 보이는 잎 윗면에만 내려앉는 게 아닙니다. 더 서늘하고 더 습하고 직사광선으로부터 가려진 잎 아랫면에도 자주 자리를 잡습니다. 윗면에만 뿌리면 아랫면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남게 되고 바로 그곳에서 흰가루병과 잎마름병이 가장 먼저 퍼지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아래쪽 가지를 살짝 들어 올려서 아랫면도 윗면만큼 꼼꼼하게 분무해 주세요. 번호바 쥐우 핏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흠뻑 적실 필요는 없습니다. 잎 표면 전체에 가볍고 고르게 안개처럼 얇게 코팅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뿌리면 혼합액이 고여서 흘러내릴 수 있고 제품이 낭비될 뿐 아니라 한 부위에 기름이 과도하게 농축되어 작은 화상 자국이나 변색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분사 후 몇 시간 안에 폭우가 내린다면 식물이 다시 마른 후에 재분사할 계획을 세우세요. 비가 방금 뿌린 보호막을 대부분 씻어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는 빗물에 강하게 설계된 합성 제품과 달리 천연 스프레이를 사용할 때 감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신경 쓰고 꾸준함이 필요하지만 많은 정원사들에게는 이렇게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을 사용하는 대가로 충분히 감수할 만한 일입니다. 지속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특히 덥고 습한 시기나 비가 계속된 직후에는 7일에서 10일에 한 번씩 이 스프레이를 뿌려주세요. 이 규칙적인 리듬은 새로운 곰팡이 포자가 자리 잡기 전에 잎 위에 신선한 보호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흰가루병이나 잎마름병 초기 증상이 보이는 식물을 다루고 있다면 처음에는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조금 더 자주 뿌리다가 확산이 줄어드는 것이 확인되면 다시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돌아가는 방식을 선택하는 정원사들도 있습니다. 특정 품종의 토마토나 고추에 이 스프레이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라면 전체 식물에 뿌리기 전에 먼저 잎 두세 장에만 테스트해보고 24시간 정도 기다려서 식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품종마다 잎의 질감과 민감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헤리티지 토마토 품종은 교배종에 비해 잎이 더 얇고 섬세하며 일부 매운 고추 품종도 단맛이 나는 피망 품종과는 기름 기반 스프레이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테스트 단계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지만 만약 식물이 이 혼합액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 식물 전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5mm 스프레이가 무엇이 아닌지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식물 깊숙이 퍼져서 잎의 넓은 부분을 갈색으로 변하게 하거나 심각한 낙엽을 일으킨 진행된 곰팡이 감염을 치료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심각한 발병 상태를 다루고 있다면 이 혼합액이 확산을 늦추고 남아있는 건강한 잎을 보호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광범위하게 퍼진 손상을 되돌리지는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경우에는 심하게 감염된 잎을 제거하고 심각도에 따라 다음 단계로 더 집중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스프레이는 최후의 구원책이 아니라 초기 방어 수단으로서 가장 빛을 발합니다. 이 조합이 왜 특히 토마토와 고추에 잘 맞는지 조금 더 이야기해 봅시다. 이 두 식물은 몇 가지 특정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 다 잎이 빽빽하게 무리지어 자라면서 서로 그늘을 만들고 이는 가지 사이의 공기순환을 제한합니다. 공기순환이 나쁘면 물을 준 뒤나 비가 온 뒤 습기가 더 오래 머물게 되고 그 습기가 바로 곰팡이 포자가 자리 잡고 번식하는 데 필요한 조건입니다. 두 식물 모두 긴 재배 기간 동안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데 앞서 말씀드렸듯 이는 잎 방어에 쓰일 에너지를 계속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두 작물 모두 좁은 텃밭이나 화분에 서로 가깝게 심는 경우가 많아서 한 식물에서 곰팡이 문제가 생기면 바람, 물이 튀는 것, 심지어 식물에서 식물로 옮겨 다니는 여러분의 손이나 도구를 통해서도 빠르게 이웃 식물로 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토마토와 고추에서는 예방이 다른 일부 작물보다 자연 저항력이 강한 채소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와의 내슈프레이를 처음 시도할 때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몇 가지 실수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베이킹소다를 너무 많이 넣으면 보호 효과가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권장량보다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잎 표면이 손상될 수 있고 특히 어리고 연한 잎에서는 건조하고 그을린 듯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을 지키시고 더 많은 식물을 처리해야 한다면 베이킹소다 농도를 높이는 대신 전체 레시피를 비례해서 늘려주세요. 두 번째 실수는 한낮에 뜨거운 시간에 분사하는 것입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할 가치가 있습니다. 균형 잡힌 혼합액이라 하더라도 햇빛이 가장 강할 때 뿌리면 특히 기름 성분과 결합하여 잎에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항상 하루 중 서늘한 시간대를 선택하세요. 세 번째 실수는 사용 전 흔드는 단계를 건너뛰는 것입니다. 기름과 물은 빠르게 분리되기 때문에 분사하기 직전에 병을 흔들지 않으면 대부분 물만 뿌려지고 기름과 베이킹소다는 거의 식물에 닿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처리 효과를 크게 약화시킵니다. 네 번째 실수는 일관성 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 번 뿌리고 나서 몇 주 동안 잊어버리는 경우죠. 이런 예방용 스프레이는 꾸준함을 통해 효과를 발휘합니다. 한 번의 분사가 일시적인 보호 효과를 줄 수는 있지만 진짜 효과는 습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재배 시기 동안 7일에서 10일 간격의 리듬을 유지하는 데서 나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스프레이만 믿고 근본적인 재배 환경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식물이 너무 빽빽하게 심어져 있거나 저녁 늦게 물을 줘서 잎이 밤새 젖어 있거나 통풍이 나쁜 곳에서 자라고 있다면 천연이든 화학이든 어떤 스프레이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스프레이는 곰팡이를 계속 유발하는 조건 자체를 대체하는 단독 해결책이 아니라 더 폭넓은 관리 루틴의 한 부분으로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폭넓은 관리 루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스프레이의 효과를 더욱 높여줄 몇 가지 보조 습관을 소개하겠습니다. 토마토와 고추에 물을 줄 때는 잎 위로 뿌리기보다는 뿌리 쪽 흙에 직접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잎이 전체적으로 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곰팡이 포자가 의존하는 고인 습기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호스나 물뿌리개를 사용한다면 낮게 천천히 겨냥해서 물이 아래쪽 잎에 튀지 않고 뿌리 주변 흙에 스며들도록 하세요. 저녁보다는 하루 중 이른 시간에 물을 주려고 노력하세요. 아침에 물을 주면 태양과 자연스러운 공기순환이 하루 종일 작용해서 혹시 튄 물기가 있는 잎을 말려줄 시간이 있지만 저녁에 물을 주면 그 습기가 밤새 식물 위에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곰팡이가 가장 잘 자라는 더 서늘하고 습한 야간 시간 내내 말이죠. 이미 심하게 감염된 잎, 특히 흙과 가장 가까운 아래쪽 잎은 제거하고 텃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버리세요. 퇴비로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곰팡이 포자는 가정용 퇴비더미 안에서도 살아남아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한 식물 주변의 전체적인 포자 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식물 간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세요. 만약 토마토나 고추를 너무 가깝게 심었다면 빽빽한 줄기와 겹쳐진 잎이 습기를 가두고 햇빛이 아래쪽 가지까지 닿지 못하게 막는데 이 두 가지 모두 곰팡이 발생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이미 자리 잡은 식물이라 쉽게 옮길 수 없다면 열매를 맺지 않는 아래쪽 가지 일부를 선택적으로 가지치기해서 식물 안쪽으로 공기가 더 잘 통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균형 잡힌 영양분으로 토양을 잘 관리해 주세요. 영양이 충분한 식물은 자연적으로 병에 대한 저항력이 더 강합니다. 영양이 부족하고 약한 식물은 건강하고 영양이 풍부한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보다 곰팡이 문제에 훨씬 빨리 굴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이 천연 방식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살균제와 비교해서 어떤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충분히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시중 살균제는 종종 비에 더 강하게 견디고 재분사 간격이 더 길며 때로는 이미 심하게 자리 잡은 감염에도 더 효과적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비용이 들고 특히 식용채소를 재배하는 경우 텃밭에 화학 성분이 들어간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반면 이 집에서 만든 스프레이는 이미 집에 베이킹소다와 기름이 있다면 사실상 무료이고 해로운 잔류물을 쌓지 않으면서 자주 사용해도 될 만큼 순하며 응급처치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예방 습관으로 잘 작동합니다. 대신 재분사가 더 자주 필요하고 곰팡이 문제가 이미 식물의 넓은 부분을 장악한 후보다는 초기에 발견했을 때 가장 잘 작동한다는 점이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남은 베이킹소다와 기름 재료를 보관하고 싶다면 마른 베이킹소다는 습기가 닿지 않도록 밀폐 용기에 보관해서 효과를 유지시키고 식용유는 평소처럼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다만 완성된 혼합액을 대량으로 미리 섞어서 나중에 쓰려고 보관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 물, 베이킹소다가 모두 섞인 상태로는 잘 보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분사할 준비가 될 때마다 그 회차에 필요한 양만큼만 새로 섞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울골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다른 정원용 제품과 헷갈릴 수 있는 스프레이 병을 사용한다면 항상 내용물을 명확하게 표시해 두시고 천연 제품이라 하더라도 다른 정원용 용액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와 반려동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울골은 한 줄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깨끗한 물 1리터를 준비하고 베이킹소다 한 큰술을 넣고 식용유 한 큰술을 넣고 원한다면 순한 액체 세제 몇 방울을 추가해서 잘 섞이도록 돕고 고르게 섞일 때까지 충분히 흔든 다음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토마토와 고추잎의 윗면과 아랫면을 모두 덮도록 분사하세요. 예방 차원에서는 7일에서 10일마다 반복하고 이미 초기 곰팡이 증상이 보인다면 조금 더 자주 뿌리며 항상 좋은 물주기 습관, 적절한 간격 유지, 이미 감염된 잎 제거와 함께 이 스프레이를 병행하세요. 원인은 종종 하나의 완벽한 기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식물을 꾸준히 지원하는 작은 습관들을 쌓아가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 베이킹소다와 기름 스프레이는 좋은 관리를 대체하지 않으며 심각하게 진행된 병을 다루기 위한 것도 아니지만 토마토와 고추를 위한 초기에 저렴하고 천연적인 보호막으로서 재배 시기 중 습하고 위험도가 높은 구간 동안 식물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먼저 잎 몇 장에 테스트해 보시고 식물의 반응을 관찰한 다음 더 강한 제품을 찾기 전에 정기적인 텃밭 루틴에 포함시켜 보세요.